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차계석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그리고 수행 절차 및 방법, 제가 혼자 진행했기 때문에 역할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프로젝트 구성 및 장비가 담당하는 역할, 프로젝트 수행 결과 그리고 느낀점으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요구사항은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인 KVM을 통해서 4대의 인스턴스 웹서버를 구성을 하고, 로드 밸런서가 그 4대의 웹서버의 HTTP 접속에 대한 부하를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1번부터 4번까지 4번에 걸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웹서버는 NFS 서버 공유 디렉터리 내에 같은 웹페이지를 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성한 추가 요구사항은 방화벽에서 공인 IP 그리고 사설 IP에 대한 변환을 NAT와 PAT를 사용해서 제공을 했고, 웹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 방안 마련은 이건 모드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서버의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인 자빅스를 구축을 했고, 인스턴스를 쉽게 추가 가능한 대화용 쉘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사전 기획은 월요일 날 15일에 걸쳐서 했고, 구성도 수립은 같은 날, 그리고 구축 및 테스트가 좀 오래 걸렸는데 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금요일 날 더 많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 방화벽이 생각보다 시간을 잡아먹는 바람에 금요일 날 방화벽 구축을 하고, 주말에 이제 추가 구성을 하고 발표 자료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는 총 5대의 장비를 사용을 했고요. 아사는 보안을 위한 방화벽으로 사용을 했고, 원래는 1대1 스태틱으로 구성을 하는 게 기본 요구 사항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로드 밸런서 쪽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지를 못해서 그 대역에 대해서 PAT를 따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HA 프록시를 사용해서 4대의 인스턴스 웹서버의 요청을 1번부터 4번까지 분산해서 부하를 감소를 시켰고, KVM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메탈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이퍼바이저가 물리적인 자원을 직접 받아와서 사용을 하는 이제 가상머신, 커널 기반 가상머신이고요. 2대의 KVM에 총 4개의 클라우드 이미지로 설치된 인스턴스로 웹서버가 동작을 합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웹서버가 같은 공유 디렉터리에서 index.html 파일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NFS 서버로 동작을 시켰고요. KVM 2대와 웹서버 4대에 대해서 마운트를 시켰습니다. 윈도우 7은 아사를 GUI로 통해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 다른 부가 기능은 없습니다. 제가 구성한 토폴로지의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VMnet 1번이 현재 아사와 로드 밸런서 쪽을 잇고 있고, VM 2번이 로드 밸런서와 이제 KVM 그리고 KVM 위에 있는 인스턴스 쪽을 브릿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쪽은 외부와는 통신이 안 되고 KVM과 인스턴스 그리고 스토리지 쪽을 같은 브릿지로 구성을 해서 현재 NFS 마우스를 시킨 상태입니다. 먼저 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HTTP 서비스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제 설정한 액세스 리스트 룰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HA 프록시 스태츠를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포트 8000번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게끔 설정한 ACL입니다. 밑에 NAT 정책은 3번,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 스태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1번, 3번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로드 밸런서 쪽 IP인 192.1.8.1.99와 저의 공인 IP인 10.5.1.208에 대해서 1대1 NAT를 설정한 상황인데, 소스 인터페이스는 인사이드고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는 아웃사이드입니다. 근데 저렇게 설정을 해주고 아사에서 디폴트 라우트를 설정을 해줬는데 로드 밸런서 쪽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나가지를 못해서 저 같은 경우는 192.168.1.0 대역 그리고 10.5.1.208에 대해서 다이나믹 PAT를 추가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위의 명령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의 명령어는 show 엑셀레이트 명령어고요. 이제
19.168.1.99를 80번 포트를 HT 웹 접속을 처리할 때 80번 포트를 10.5.1.208로 변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스태츠를 확인하기 위해서 8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 밸런서의 IP 주소는 192.168.1과 2.99인데요. 1.99는 아사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2.99는 브릿지 0번 이제 KVM과 통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IP를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저 IP는 저 IP가 아니고 공인 주소입니다. 그리고 스태츠를 8000번으로 받아오고 나머지 웹 접속을 처리할 때는 80번으로 로드 밸런서까지 들어와서 8080 포트로 처리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위에는 HA 프록시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구성을 해서 HA 그 부분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테일F로 이제 웹 접속을 처리한 부분인데 여러 개가 많이 뜨는 이유가 제가 지금 기스로 웹사이트를 연결을 해놨는데 CSS 같은 부분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좀 아니고 여러 개가 뜨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스턴스가 올라가는 KVM을 구축한 부분인데요. 저 위 페이지를 보시면 브릿지 0번과 1번에 지금 로드 밸런서와 통신하는 2.대역 브릿지 2.101번을 IP를 쓰고 있고 스토리지 쪽은 3.101번 IP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KVM1 쪽에는 모든 브릿지 구성을 전부 가져오진 않았고 KVM1 브릿지 구성은 이제 VR0를 예시로 가져왔고 KVM2 브릿지 구성에서는 VR1번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려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제가 공유 디렉터리에 다운을 받다 보니까 NFS가 정상 마운트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이즈를 지정 후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편해서 빌더 명령어를 사용을 했고요. 브릿지 이제 나트 그리고 로드 밸런서와 통신하는 VR 0번 그리고 스토리지와 통신하는 VR 1번 이렇게 브릿지를 나트가 빠져있네요. 브릿지를 두 개를 구성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4개의 웹서버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토리지 구축 후에 이제 이 4개의 웹서버도 같은 곳으로 마운트를 시켜서 index.html을 받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지인데요. IP 할당 후에 서비스 설치 후 그리고 e스포츠 파일을 작성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 다른 분들 발표하실 때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KVM이나 인스턴스 쪽에서 마운트를 하는 과정에서 빌더 이미지를 받아오고 그럼 그 이미지가 이제 빌더로 인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추가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의 권한을 받아오질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노르트 스팟이 옵션을 넣었는데 노르트 스팟이 옵션을 넣으면 NFS 서버가 아니라 NFS 클라이언트가 직접 공유 디렉터리의 권한이나 아니면 파일 등을 편집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중간에 CH 모드를 넣은 건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저 옵션을 넣어야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새로 다운받은 이미지에 권한을 수정할 수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쉘 스크립트인데요. 제가 자른다고 자랐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이제 이 화면을 인스톨레이션 체크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구성이 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 반복 코드이기 때문에 따로 중요한 건 없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 위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1, 2, 3번 보기 중에서 뭐 1번을 골랐으면 이제 그 변수에 1이 들어가고 단순히 뭐 1이나 2, 3 정도의 값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vCPU에 해당하는 변수를 vCPU와 램 그리고 사이즈 등에 해당하는 변수를 새로 할당을 해줘야 되고 설치 부분을 보시면 퍼미션 얼로우라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퍼미션 얼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르트 스쿼시 옵션을 주고 CH 모드의 명령어를 저는 따로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6번은 제가 모드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방화벽의 보안에 대한 추가 좀 방안을 마련해 주고서 했는데, 모드 시큐리티 아까 말씀하셨듯이 HTTP에서 이제 테스팅이 나오는 문제를 제가 해결을 못해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Fail to Ban이라는 침입 차단 방화벽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구성 파일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수정한 부분만 좀 골라서 이제 전체 코드를 다 캡처를 하면 너무 번잡해지니까 제가 수정을 한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밴드 타임은 600초라고 되어 있는데 총 10분 동안 이제 차단이 될 경우 총 10분 동안 로그인을 할 수 없게 차단이 된다는 의미고요. 맥스 리트라이랑 파인드 타임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인드 타임 600초, 10분 안에 맥스 리트라이 3번 이상의 이제 접속이 실패하면, 10분 이상의 3번의 접속이 실패하면 밴드 타임으로 넘어가서 이제 10분 동안 차단이 된다는 의미고요. 127.0.0.1 이제 로컬은 이제 접속이 실패해도 딱히 이제 차단이 되지 않게끔 넣어줬고, 저희가 파이어월D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밴덱션의 IP 테이블즈를 사용해서, IP 테이블즈도 이제 파이어월이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이제 정책 설정 명령어인데 그거를 사용해서 동작을 하게끔 해줬고, 위에 설정된 디폴트 설정이 SSH를 설정할 때 활성화되도록 해줬습니다. 위에서 SSH 로그인을 의도적으로 3번 실패를 하고, 아래 화면을 보시면 192.168.2.1이 차단이 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안 보이실 듯이 다 0입니다. 지금 접속이 안 된 상태예요. 새로 고침을 몇 번 하고 다시 스태츠를 보시면 접속에 대한 시도가 이제 나뉘어서 바뀌어 있습니다. 저렇게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아까 tail F 명령어를 사용했듯이 이렇게 로그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와이어 샤프를 통해서도 지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여기 111, 112, 113, 114 이렇게 나눠서 접속하는 모습을 와이어 샤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나트 아사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나트 이제 설정을 확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너무 안 보여서, 이거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한 대의 인스턴스를 이미 KVM2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웹 서버 1번이 마이그레이션을 시킴으로써 KVM 1번으로 지금 접속이 끊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KVM 1로 마이그레이션을 시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시킨 후에 KVM 1에서 콘솔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제 KVM과 인스턴스가 제대로 마우스가 되는지 익스포츠 파일을 확인을 하고, NFS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스토리지 IP에 대해서 쇼마운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대로 KVM과 웹 서버들의 IP가 전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모습을 영상으로 구현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3번 실패를 하고 failed to ban의 클라이언트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시면 192.1.2.1이 차단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빅스 서버와 에이전트 4대가 현재 동작 중이고요. 에이전트는 웹 서버입니다. 서버의 CPU의 부하를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 여기 빈칸은 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웹서버 1번에 자빅스 에이전트 서비스를 중지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동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다시 시작하면 제대로 동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한 구성을 확인을 하고 받아와서 생성할 이미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제 설치가 빠른 건 제가 영상 중간에 잘라서 그런 거예요. 웹서버 1번이 설치가, 웹서버 5번이 설치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느낌형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수행상 어려운 극복 사례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좀 분명히 이제 저 나름대로는 방화벽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도 많이 하고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로드 밸런서나 스토리지 그리고 KVM을 구성하는 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본 구성은 잘 대체적으로 잘 구성이 되는데 반해서 방화벽을 구축하는데 제가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같은 시기에 금요일이었는데 같은 시기에 이제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강사님 덕에 이제 PAT를 구성을 해서 나가는 부분을 확인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스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한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 구성 좀 걱정했던 기본 구성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리고 모드 시큐리티 대신 fail to ban을 적용을 해보는 것도 저한테는 좀 유의미했고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또 넣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아쉬운 부분은 HTML 아까 깃으로 제가 지금 제 웹사이트를 임시로 연결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아쉽고 제 웹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연결을 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빅스 도구 같은 경우는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겠는데 자빅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래프로 볼 수 있는 옵션이 자빅스 에이전트 핑이라는 옵션 하나로 이제 한정적이었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걸 모니터링 하는지를 몰라서 구현에 대한 완성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좀 에이전트 쪽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좀 아쉬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을 따라서 구축해 봤을 때는 분명 이제 막히는 부분이 없었고 다 잘 됐었고 아니면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도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다 해결이 됐었는데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끝까지 좀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 그런 거를 좀 깨달았었고 그렇게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도 분명 같은 데서 방화벽 구성을 한다든지 전 이제 뭐 로드 밸런스나 KVM이나 이런 걸 가상화 부분을 구별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많이 오류가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쪽을 확인해야 할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힌 게 그게 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에 대한 부분을 구축할 때 이제 클라우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인스턴스를 올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자원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생산성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좀 이제 페일트맨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가 좀 많이 생겼고 앞으로 도커 같은 거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돼도 어떤 서비스 또 하고 도커를 구현해보고 싶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흥미가 생긴 게 좀 저한테는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